피가 맑아지는 음식 진짜 함정. TV를 틀면 나옵니다. 인터넷을 켜도 나옵니다. 이것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피가 맑아지는 음식. 혈액순환에 좋은 식품.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듣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면 꼭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양파가 좋다던데요. 마늘을 매일 먹으면 혈관이 청소된다던데. 홍삼이 피를 맑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난처해집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표현이 언제부터 이렇게 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건강 프로그램에서 시작됐을 겁니다. 효과를 강조하려다 보니 표현이 점점 강해졌을 거고, 그게 반복되면서 사실처럼 굳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 혈액 관련 약을 꾸준히 먹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표현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희망처럼 들립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약을 끊을 수 있을지도 몰라. 병원에 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 말을 너무 믿은 나머지 오히려 몸이 나빠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챕터 2. 병원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70대 초반 남성분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혈압약을 5년 넘게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검사 결과가 좀 이상했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낮았습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셨고 몸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조절해야 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다른 거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아, 양파즙이요. 석 달째 먹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혈관 청소에 좋다고 해서요. 매일 아침 공복에 한 팩씩 드셨다고 합니다. 혈압약도 드시면서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양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있는 음식을 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몰랐던 겁니다. 양파는 음식이니까 괜찮겠지.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늘을 갈아서 매일 먹는 분, 검은 콩을 삶아서 하루 3끼 드시는 분, 오메가3를 3알씩 드시는 분, 모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계신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 표현을 가장 경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피가 맑아진다. 혈관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 마치 만능 해결책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약보다 음식을 먼저 믿게 됩니다. 병원 치료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더 나빠집니다. 챕터 3. 피가 맑다는 말의 치명적인 오해. 그럼 피가 맑다는 게 대체 뭘까요? 사실 의학적으로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피가 맑습니다. 이런 진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씁니다. 중성지방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 혈소판 응집도, 이런 것들이 정상 범위 안에 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피가 맑아진다는 표현은 이 모든 걸 뭉뚱그려서 말하는 겁니다. 마치 피가 탁했다가 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양파를 먹는다고 해서 중성지방이 바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이 마늘을 먹는다고 혈당이 뚝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음식의 효과가 아니라 전체적인 식습관이 바뀌어서입니다. 짜게 먹던 걸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덜 먹고 채소를 더 많이 먹게 되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파만 먹으면 되겠구나. 마늘을 많이 먹으면 다른 건 상관없겠지. 여기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표현이 혈관 질환과 혼동된다는 겁니다. 혈관이 막히는 건 피가 탁해서가 아닙니다.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이건 음식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챕터 4.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 50대 이후부터는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됩니다.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간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젊은 사람은 양파를 먹어도 몸에서 빨리 분해되고 배출됩니다. 하지만 70대는 다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오래 남습니다. 그 상태에서 약까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약은 혈압을 낮춥니다. 양파도 혈압을 낮춥니다. 두 개가 합쳐지면 혈압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럼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앞이 깜깜해요. 검사를 해보면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이해를 못 하십니다. 저는 건강식만 먹는데요.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래요? 이게 바로 시니어에게 이 표현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젊을 때처럼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챕터 5. 건강식인데 왜 수치가 나빠질까? 6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셨고 혈압약도 드셨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혈당 수치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럴까요? 생활 습관을 여쭤봤습니다. 요즘 뭐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콩이요, 매일 삶아서 먹어요. 유튜브에서 혈당에 좋다고 해서요. 하루에 한 공기 정도 드신다고 했습니다. 밥 대신 드신 게 아니라 밥에 추가로 드셨던 겁니다. 검은 콩은 좋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입니다. 밥을 먹고 검은 콩까지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분은 몰랐던 겁니다.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홍삼을 진하게 달여서 하루 3번 드시는 분, 견과류를 한 봉지씩 드시는 분, 오메가3를 4알씩 드시는 분, 모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옵니다. 검진 수치가 오히려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과잉 섭취입니다.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입니다. 둘째, 다른 음식과의 균형이 깨집니다. 건강식만 챙기느라 정작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해집니다. 셋째,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음식 성분이 약 효과를 방해하거나 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식인데 왜 안 좋아? 의사가 뭘 잘못 본 거 아냐? 이게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챕터 6. 마늘, 양파 특정 음식 정말 무조건 좋을까? 마늘이 좋다는 건 맞습니다. 양파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이게 전부 다릅니다. 마늘을 예로 들어볼까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늘을 과하게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수술 전에는 마늘 섭취를 제한합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양파즙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실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홍삼은 어떨까요? 면역력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조심스럽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조건 좋다는 믿음입니다. 내 몸 상태를 무시하고 그냥 먹는 겁니다.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도 생각 안 하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TV에서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먹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챕터 7. 혈액을 묽게 하는 것의 함정. 피를 맑게 한다.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피를 묽게 하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물을 엄청 많이 드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좋다던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를 묽게 하려고 물을 과하게 마시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혈액은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묽어지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깁니다.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어지럽고 심하면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시니어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이 처리를 못합니다.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먹는 분들입니다.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이분들은 이미 혈액이 묽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물을 과하게 마시고 양파나 마늘까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혈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가 맑아지는 거니까 괜찮겠지. 이게 착각입니다. 혈액은 맑고 탁한 게 아니라 균형이 중요합니다. 챕터 8. 혈압약 혈액약과 함께 먹으면 생기는 일.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70대 중반 남성분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너무 낮았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보호자분께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무슨 약 드세요? 혈압약 혈액 희석제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다른 거 드신 거 있으세요? 보호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양파즙이랑 마늘즙요. 한 달 전부터 매일 아침 공복에 먹었어요. 거기에 오메가3도 3알씩 드셨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춥니다. 양파와 마늘도 혈압을 낮춥니다. 혈액 희석제는 피를 묽게 합니다. 오메가3도 혈액을 묽게 합니다. 이게 다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혈액은 너무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그날 그분은 다행히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계셨으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일이 드문 게 아닙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음식도 약처럼 작용한다는 걸요. 특히 건강식품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농축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강합니다. 약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인데 약이랑 상관없겠지. 건강식품은 부작용 없다던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챕터 9. TV와 인터넷이 말해주지 않는 조건.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음식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연구 결과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구는 보통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요. 일정한 양을 일정 기간 먹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TV에서는 이 조건을 다 빼고 말합니다. 양파가 좋습니다. 마늘이 좋습니다. 그럼 사람들은